사람들은 종종 행복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삶의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늘 하던 말, 하던 행동이 결국 오늘의 기분과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 화를 참는 습관, 남을 대하는 말투, 그 하나하나가 행복이라는 결과를 조금씩 만든다. 논리와 윤리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반복의 무게를 습관이라 불렀다. 그에게 행복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이 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묻는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나의 삶은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려가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한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매일의 당신이 만든다. 첫 번째, 행복은 행운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자라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단지 기분 좋은 상태나 일시적인 만족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행복은 지속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었고, 그 능력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하루하루 실천한 절제, 남을 향한 친절,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들이 쌓여서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복권처럼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작은 선택들. 행복은 그렇게 다져진다. 두 번째,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이 곧 당신의 인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들의 총합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원들에게 항상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인사가 회사를 떠날 때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점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신뢰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좋은 습관은 작게 시작되지만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은 결국 당신의 관계와 일, 삶의 무게를 바꾼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이 곧 당신이라는 사람이다. 세 번째, 좋은 삶은 좋은 습관 없이는 결코 유지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좋은 순간이 쌓이면 좋은 인생이 될 거라 믿는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인생이란 좋은 습관이 계속 유지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루는 좋아도 다음 날 무너지는 마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태도, 그런 삶은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건강한 식사, 성실한 말투, 약속을 지키는 태도처럼 행복한 삶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질서다. 좋은 삶은 스스로 돌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네 번째, 덕은 가르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길러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보았다. 선을 아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르며 행동이 반복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자주 화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법을 배운 것이고, 자주 배려하는 사람은 배려하는 삶을 습관처럼 살아온 것이다. 한 이웃이 아침마다 근처 쓰레기를 정리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질서를 습관처럼 지켜가고 있었다. 덕은 말이 아니라 몸에 밴 행동으로 전해진다. 다섯 번째, 습관은 의지를 돕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삶을 원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길은 의지 하나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의지가 부족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그럴 때 습관이 의지를 돕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매일 저녁 30분 걷기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의지로 버텼지만 몇 달 후엔 걷지 않으면 몸이 불편할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작은 반복은 결국 의지보다 강한 흐름을 만든다. 좋은 습관은 의지를 쉬게 해주는 도구다. 6번째, 당신의 삶은 지금 가장 자주 하는 행동으로 정리된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며 삶을 바꾸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하루는 소소한 반복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가 쌓여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운명을 이끈다고 했다. 한 여성은 늘 잔소리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가족들은 피곤해했고 그녀는 자신이 왜 외로움을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잔소리를 멈추고 경청하는 연습을 하면서 서서히 관계가 달라졌다. 삶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그냥 당신인 것이다. 7번째, 좋은 습관은 감정보다 앞서 행동하게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삶은 감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기분이 좋을 때만 친절하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만 배려한다면 그건 태도가 아니라 순간이다. 한 지인은 기분이 좋지 않아도 매일 아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처음엔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언젠가부터 그 인사가 자신의 기분도 바꾸고 관계의 시작점이 되어 주었다. 좋은 삶은 좋은 감정이 아니라 좋은 태도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8번째, 중용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선택하는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윤리의 핵심은 중용이다. 그는 용기와 무모함 사이, 관대함과 방임 사이, 절제와 무감각 사이에 항상 균형점을 찾으려 했다. 한 부부는 자녀 교육을 두고 자주 다퉜다. 한쪽은 자유를, 다른 한쪽은 통제를 주장했다. 결국 두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방식으로 타협했고 그 결과 아이는 더 편안해졌다. 중용은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이다. 그 훈련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관계는 단단해진다. 9번째,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 사람들은 자꾸 행복은 어딘가에 도달한 후에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방식에서 이미 자라난다고 말했다. 한 중년 남성은 퇴직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엔 막막하고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무언가를 쌓아가는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행복은 끝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의 성실함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 10번째, 행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는 성품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불렀다. 그에게 행복이란 고립된 쾌락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성품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한 여성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주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정중히 선을 긋고 그 대신 진심 어린 관심과 다른 방식의 도움을 제안했다. 그 일로 관계가 더 깊어졌고 그녀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행복은 남을 위해 자신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나와 너 모두를 존중하는 습관에서 자란다. 11번째, 습관은 늦게 시작해도 삶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앞으로도 그대로일 거라 여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새로운 삶을 열 수 있다고 보았다. 한 남성은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자 식습관과 수면 리듬을 고치기 시작했다. 1년 뒤 그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달라졌다고 말한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삶은 다시 쓰일 수 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반복이 남은 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12번째, 진짜 행복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것이라 보았다. 말은 겉으로 흘러가지만 습관은 결국 사람의 뒷모습을 바꾼다. 한 이웃은 늘 말이 적었지만 그가 없는 날엔 동네 분위기까지 달라졌다. 언제나 같은 인사, 언제나 같은 속도로 걷던 그 사람이 사실 모두에게 평온한 리듬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은 크고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일정하고 조용한 반복 속에서 사람과 공간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13번째, 좋은 습관은 삶에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삶보다 예측 가능하고 조화로운 삶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말한다. 반복되는 좋은 행동은 인간을 평온하게 만든다. 한 여성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이 단순한 행위는 그녀의 하루를 질서 있게 시작하게 했고 점차 생각과 감정마저 정돈되었다. 삶은 거창한 변화보다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더 오래 평화를 유지한다. 좋은 습관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묵직한 닷과 같다. 14번째, 반복은 선택이 아니라 훈련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기분 따라 움직이기보다 스스로를 단련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이며 반복은 곧 훈련이라고 했다. 한 교사는 출근 전 항상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 하루 이틀은 쉽지만 1년을 넘기자 그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고 한다. 처음엔 작고 의미 없어 보였던 행위가 점차 사고의 기준이 되고 감정의 질서를 만들어냈다. 반복은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설계하는 도구다. 15번째, 삶이 흔들릴수록 습관은 당신을 지켜주는 기둥이 된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관계도, 건강도, 일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사람을 지켜주는 건 새로운 동기보다 평소에 지켜온 작은 습관들이다. 한 남성은 가족 간 큰 갈등을 겪은 뒤에도 늘 하던 운동과 식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 단조로운 반복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리듬이었다고 했다. 세상이 흔들려도 그대로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축이다. 습관은 삶의 위기에서 의외로 가장 깊은 지지대가 된다. 사람들은 행복을 한 번의 사건으로 바꾸려 한다.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기회를 얻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삶이 달라질 거라 믿는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행동의 질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행복은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은 우리가 반복하는 행위로부터 만들어진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말, 가장 자주 떠올리는 생각, 작은 인사, 약속을 지키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결정짓고 있다. 한 사람의 품격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거나 삶이 지저분하게 느껴진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단 하나의 좋은 습관을 다시 시작해보라. 결국 행복이란 끝없는 쾌락이나 완벽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는 리듬,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 조용한 질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